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제 엔비디아는 우리의 기대감을 뒤로 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5%로 마감했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0.4% 추가 하락 마감한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 서프라이즈 vs 중국발 악재 이 두 개의 다툼에서 중국발 악재가 조금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놀란 건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IB들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번스타인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가 700달러를 외치는 모습을 나타내 아직도 40%는 더 오를 것 요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웰스파고, JP모건 등도 650달러 이상을 외치며 내년 또 엔비디아의 해가 될 것 요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엔비디아를 좋아하시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은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만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4분기에 걱정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은 분명 있을 듯 합니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가 무지막지하네요. 자, 마소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래서 미국 주식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MS는 이번 샘 올트먼 사태를 겪으며 큰 이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샘 올트먼이 해고가 되며 바로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픈 AI와 더 긴밀한 사이가 되었고 게다가 이건 좀 특이하네요. 원래 마소는 무려 49%의 대주주긴 한데 오픈 AI 이사회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이사회가 기존 6자리에서 9자리로 늘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중에 최소한 한 자리는 마소 자리가 생기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호재를 등에 업고 마소는 또다시 상승했고 애플과의 차이가 이제 진짜 근소하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는 이 와중에 조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3% 하락. 그 중심에는 자율주행 결함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보자면은 테슬라는 지금 소송 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인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인데 여기서 미국 법원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잠정 판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배심원 판결이 이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가 패소한다면은 천문학적인 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율주행한테도 그 다음에 테슬라에게도 매우 안 좋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이러한 걱정에 테슬라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 프로머티리얼즈 슬슬 고평가 논란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또 이거 오르는 거 보고 야 이거 나는 주린이가 맞다라고 매번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제 윗꼬리 음봉을 하나 달고 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좀 못 올라가지 않겠니? 이제는 고평가 아니겠니? 요런 이야기가 슬슬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일단 지금 전구체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공모가 대비 15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에 대입하면은 그때 4개월 전 있죠. 그때 전 고점 수준 그 정도의 가치 레벨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다른 이천지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갔다면은 충분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선봉장의 역할을 가질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원맨쇼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상장 초기에 일어나는 변동 아니겠니? 요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특히 에코가 붙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 않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2차전지 기업들이 급등했다가 분명 급락한 적이 있었다는 거 그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여기서 확실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주식이든 제 자리를 찾아갈 거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친구들이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든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이든 나중에 다 성장하면은 결국 다 위에서 만날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사이사이 몇 개월 동안은 요 친구가 잘 나갈 때가 있고 요 친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수급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친구 친기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굳이 뭐 또 하나에만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2차 전지가 좋아 보이면 2차 전지에 투자하고 그 와중에 또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나 아니면 뭐 엔터주 등등 그런 친구들이 좋아 보이면 거기에 투자는 동시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평가가 좋은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연말 극장가가 조금 웃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 연말 기간에 지금 이미 개봉한 서울의 봄, 그리고 노량 죽음의 바다가 곧 개봉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영화 가격이 너무나 부담되다 보니까 이러한 영화로도 극장가 침체를 뒤집지 못할 것, 이러한 뷰도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영화 관람객 수는 1억 명이고 2017년부터 2019년 같은 기간 평균 수를 보면은 1억 8천 명으로 이거 진짜 반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팬데믹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화가 와도 이거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하지만 이번에 개봉한 서울의 봄, 이 친구의 평가가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람객 평점이 9점을 넘는다고 하고 출연진도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등 정말 쟁쟁한 배우가 나오면서 꽤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보러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엔터주도 진짜 계속 많이 올랐던 그런 친구들이겠죠. 하지만 이번 중국 공구 쇼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JYP SM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 중국 공구 쇼크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쇼크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K-팝은 전 세계가 무대다 보니까 잠시 흔들리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트와이스도 초동이 역성장한 바 있었지만 하지만 미국 팬덤이 들어오면서 재차 상승한 바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다만 왼쪽에 보이는 SN 같은 거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름들이 매수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막 들끓는 거 저 길이 또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식 사가지고 단 한 번에 마이너스 없이 바로 플러스 돼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한 번 더 지하실파고 솔직히 뭐 한 번만 파면 다행이죠. 두 번, 세 번 파고 거기다가 이제 물타기 몇 번 해야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다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분할 매수로 적용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터향이겠죠. 거터향이 나오면서 최소한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전력 이제는 사보자. 한국전력이 오늘 오랜만에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이 차트가 제가 딱 좋아하는 차트죠. 떨어지는 칼날 플러스 이평선을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한국전력이 또다시 관심을 받은 이유가 뭔가? 바로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2.5만원의 매수 리포트를 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 또한 화석연료 가격 안정화 이러한 호재가 겹쳤기 때문에 이익 개선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경기도나 침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료 가격 급등이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2013년 그때처럼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내년 영업이익은 8.3조, 내후년은 10.2조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저 길에서는 이제 여기는 조금은 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워낙 정부의 입김이 많이 닿는 곳이라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뭐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하지만 뭐 선거가 코앞이라 등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밀릴 수 있고 그러면 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또 한국전력이 돈이 많이 버는 뭐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또 횡재세다 뭐다 그런 얘기가 분명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이나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거 그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인증샷 찍으셔야죠. 요즘 술자리를 가지면은 기본값이 하이볼입니다. 일단 이거 한 잔 먹고 다른 걸 먹는 추세더라고요. 그 대신에 확실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와인을 많이 먹었는데 그거는 줄어든 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흐름은 저한테만 느껴지는 게 아니었네요. 위스키 수입량은 작년 대비 27%나 증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와인은 작년 대비 20%나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막립이라 그런지 와인은 딱히 맛이 없는데 하지만 하이볼은 솔직히 어떤 술을 쓰더라도 달달구리한 탄산이다 보니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아마도 저랑 비슷한 이유에서 하이볼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우 좋다 캣째 라고 웃으면서 아침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 기릿은 알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는 거. 어쨌든 갑자기 기릿이 왜 이러나 봤더니 어제 삼전이랑 삼전 후 이 두 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에 우선주 투자법을 하나 더 보자면은 자,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어서 본주와 주가 차이가 조금 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괴리율이 큰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리는 이제 나중에 뭐 배당을 줄 때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은 그 괴리가 다시 좁혀지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고배당과 괴리율이 넓은 그 종목들을 집중하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가? 바로 금호석유 5. 이 친구는 배당 8.5%, 괴리율 50%, 현대차 사무비는 배당 6.5%의 괴리율 40%, 한화사무비는 배당 5.5%의 괴리율 45% 등 DLENCU, SK케미칼 우, 미래에셋증권 우 등등 이런 친구들이 배당이 높고 그 다음에 괴리율이 많이 벌어진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녁에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투자를 하실 때 이 두 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충분히 내가 사고 팔 만큼 있는지 그거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업을 무조건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 올해랑 내년이 비슷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다른 것도 보도록 할게요. 호실적주를 주목하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매도 때문인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주로 호실적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으니 실적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앞서 20년에서 21년 공매도를 금지했던 시기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던 게 실적 상향 종목군이라고 하며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기업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시가총액이 2조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최근 한 달간 순이익 전망치 변화가 높은 기업들을 보면은 아모레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KTNG, 한국가스공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전기술, 리노공업, 한국전력 이러한 기업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 다음 달 정도가 되면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 배당락 전후로는 실적이 주가로 반영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정찰병을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한용품 잘 챙기시고요. 또다시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독감 이런 것들도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하시는 분들도 빙판길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현대서울을 찾는 MZ세대 여러분들 더현대 서울 가보셨나요? 팝업의 성지로 떠오르며 많은 MZ세대가 찾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를 찾는 전체 고객의 무려 65%가 20대 30대고 매출 비중도 50%가 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친구 더현대 서울 현재는 독주를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대다 보니까 객단가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구경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트만 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22년 백화점의 월 평균 객단가는 12만 원이 넘는데 더 현대서울은 2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현대서울은 주말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있긴 한데 영업이익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 게다가 내년에는 경기 악화까지 덮치면은 이거 더현대서울 앞으로 어떡하냐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현대서울이 할 일은 이 MZ세대의 인기를 바탕으로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략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오크라 철도 복구.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 등 국내 철도 기업이 원코리아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7개의 철도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크라 폴란드 간 고속철도 건설, 기존 선로 용량 증대 등등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오늘 오랜만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튬 니켈 없는 배터리. 유럽의 배터리 제조사 노스벨트가 나트륨을 주 재료로 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 니켈, 여기에 대한 걱정 덜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자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 이온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전지라고 하는데 소금이다 보니까 단가도 낮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 밀도가 낮다 보니까 배터리 크기가 무식하게 커질 수밖에 없어 전기차에게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스벨트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지를 개발했다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의 최고 출력은 180kW시고 전기차용은 300kW시라고 하는데 이번에 개발한 최고 출력이 160kW시까지 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기술의 발달이 나타나다 보면은 리튬, 니켈 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흑자 전환 기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HBM3를 공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5세대 GPU에도 HBM3E를 납품할 예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엔비디아 실적이 좋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좋을 것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 1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4분기에 할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하이닉스 13만원을 강하게 뚫고 14만, 15만 닉스를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우리가 이때 거토양 터졌을 때 그때 공부했었죠. 충분히 이런 차트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 모양을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다른 기업을 봤을 때도 잠깐만 이런 차트가 이제 딱 거토양 나온 차트 기리시 보라고 했어. 과연 이 친구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말지 고민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팬데믹 종료가 가까워지며 게임 시장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부활의 조짐이 나온다고 하고요. 게다가 삼성증권에 따르면 게임 시장이 아직까지는 어둡지만 3분기부터는 반등의 실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호주가 뭔가 바로 크래프톤과 W게임즈. 크래프톤은 인도 서비스 재개 플러스 내년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고 W게임즈는 소셜 카지노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게임주가 더 불타오를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소식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 벌써 세 번째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심각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일부 정지를 선언했죠. 하지만 북한은 한술 더 떠 완전 파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차피 이미 사실상 오래전에 사문화되었다. 북한은 그냥 수시로 이걸 어겼었다 이렇게 반응하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죠. 다만 북한이 갑자기 뭐 이상한 짓만 안 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너 상장한다.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너라는 브랜드인데요. 참고로 이 친구는 화웨이에서 분산 기업이다 보니까 뭐 화웨이 기업 아니냐라고도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2020년 당시 미국의 제재가 나왔을 때 선전시 정부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팔면서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볼 수 있지만 반도체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분사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성장해 올해 3분기 기준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하고 이 와중에 이 친구는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앞으로 공격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만 팔리는 내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장을 계기로 과연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